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라는 책입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 지음, 김재경 옮김, 미래의 창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투자 총서로 그의 나이 93세 때인 1999년 2월부터 쓰기 시작해서요. 그해 9월에 탈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책의 서문을 쓰지 못한 채 9월 13일 파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1906년 헝가리에서 출생한 그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투자의 대부였습니다. 철학과 미술사를 전공했지만요. 사실은 피아니스트가 되는 게 꿈이었고요. 1920년대 후반 18세에 파리로 유학해서 그곳에서 생애 최초의 증권 투자를 시작한 이래 유럽 전역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두 세대에 걸쳐 독일 증권 시장의 우상으로 군림하였습니다. 이 책을 포함하여 13권의 책을 저술했는데요. 이 책들은 전 세계적으로 30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박학다식한 저술가, 유머 넘치는 칼럼니스트이자 유쾌한 만담가인 그는 일생을 돈, 투자, 그리고 음악에 신취하였습니다. 인생을 즐기십시오 이 말은요. 그가 일생 동안 지켰던 잠언이기도 하고요. 강연도 많이 했는데요. 강연을 할 때는 나한테서 어떠한 투자의 비법도 기대하지 마십시오라는 말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국제적인 우량주에 해당되는 주식을 몇 종목 산 다음 약국에 가서 수면제를 사 먹고 몇 년 동안 푹 자라 이렇게 조언을 했고요. 항상 돈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자 했는데요. 이런 태도야말로 투자자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책의 구성을 보면요. 돈의 매력, 증권 동물원, 투자 무엇으로 할 것인가, 증권거래소, 시장 경제의 신경체계, 주가를 움직이는 것들,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중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증권 심리학, 정보의 숲,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 머니 매니저, 모험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돈의 매력에 관한 저자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에 대한 욕구는 바로 경제적 진보의 동력이 될 수 있다. 돈을 벌기 위해 사람들은 자신의 창조력과 성실성을 투자하고 어느 정도의 위험 부담을 감수한다. 분명한 것은 의학 발전을 가능하게 한 경제적 진보가 없었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이고 그 덕분에 93세인 지금도 나는 13번째 책을 쓰면서 행복해 한다는 사실이다. 돈을 소유하는 것과 돈을 버는 것은 물론 다르다. 돈을 소유하는 것은 최고의 기쁨을 가져다 준다.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시간이 날 때마다 통장을 늘어놓고 잔고를 더해본다. 또 어떤 사람은 예쁘고 비싼 물건을 얼마든지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지 않으면서 생각만 한다. 그들은 돈의 효력을 느끼면서 행복해하는 사람들이다. 또 다른 한 친구는 돈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마다 지갑을 어루만지면서 인생의 모든 즐거움이 수표에 응축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체험하곤 한다. 다른 친구는 정산을 할 때마다 돈의 여유가 있으면 리비도가 샘솟는다고 한다. 돈이 얼마가 있는지 계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삶을 즐기고자 한다. 그들은 메뉴판을 들여다보지만 않고 실제로 맛있는 음식을 먹고자 한다. 만약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야 할지도 모른다. 많은 사람들에게 돈은 힘과 지위를 상징한다. 돈은 기쁨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사기꾼이나 질식꾼이 들끓게 하기도 하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하기도 하고 기생근성을 가진 사람이 꼬이게 하기도 한다. 그들 모두는 돈에 매료되어 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은 다른 것들을 매료시킨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 돈은 의학적 보호, 건강, 수명의 연장을 의미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돈은 건강 다음의 특권인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돈이 없으면 벌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의 지출을 위해 돈을 벌기도 하지만 단순히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돈을 버는 사람도 많다.
몇몇 사람들은 돈을 버는 이유가 단지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삶에 자극을 주기 때문이라고도 말한다. 내가 투자를 해서 성공하면 단순히 돈을 벌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보다 올바르다는 것이 입증됐기 때문에 기쁜 것이다. 우리는 주위에서 부자가 된 화가, 소설가, 음악가들을 자주 본다.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들은 이미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작품에 대해 최고의 값을 받으려고 한다. 내 책이 잘 팔릴 경우 내가 기뻐하는 것은 단지 10%의 인쇄 수입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인쇄의 10배나 되는 값을 지불하고서도 이 책을 사려는 독자들의 태도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백만장자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요? 나는 백만장자를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행하는 데 있어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그는 애써 일할 필요가 없으며 사장이나 고객에게 굽신거릴 필요도 없다. 또한 자기와 맞지 않는 것에 맞추어가며 살아야 하는 불편함 없이 자신의 호사스러움을 즐길 수 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진정한 백만장자이다. 어떤 사람은 살아가는데 50만 달러가 필요하고 또 어떤 사람은 500만 달러가 필요하다. 이것은 개인적인 성향과 그에게 주어진 의무에 따라 다르다. 음악에 열정적으로 심취하는 사람은 골동품 시계를 수집하는 사람에 비해 돈이 덜 들 것이다. 혼자 사는 사람이냐 혹은 대가족을 거느린 사람이냐에 따라 또 다르다.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게. 돈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갈망하는 그 어떤 것이다. 뱀이 마술사의 조정을 받는 것처럼 사람들은 돈에 최면이 걸려 있다. 그러나 돈과는 확실하게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돈은 뜨겁게 사랑하되 차갑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돈을 그냥 따라가서는 안 되며 오나시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돈의 정면으로 부딪혀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상승하고 있는 주가를 뒤쫓아가기보다는 떨어지고 있는 주가에 정면으로 맞서야 하는 주식시장에서 더욱 유효하다. 돈에 대한 열정은 자칫 병적인 인색함이나 혹은 그 반대로 병적인 투자를 초래할 수 있다. 한 부류는 더 많은 돈을 소유하기 위해 집착하고 또 다른 부류는 더 많은 돈을 쓰는데 편집증적인 증상을 보인다. 돈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이 두 양극단의 사이 어딘가에 있다. 그러나 돈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는 것만으로 백만장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음은 단숨에 백만장자 되기인데요. 이 글도 재밌습니다. 단기간에 부자가 되는 방법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부유한 배우자를 만난다. 둘째, 유망한 사업 아이템을 갖는다. 셋째, 투자를 한다. 물론 이외에도 상속이나 복권 당첨 등을 통해서 백만장자가 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위에서 말한 세 가지 방법과는 달리 임의 조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첫째 방법에 대해 말하자면 내가 알기에도 수많은 여성과 남성들이 결혼을 통해 부자가 되었다. 유망한 사업 아이템 하나로 부자가 된 사람을 꼽으라면 가장 먼저 빌 게이츠가 떠오른다. 그는 훌륭한 아이디어와 정확한 직관력으로 이미 30대에 미국 최고의 부자로 부상했다. 또한 월마트의 샘 월튼이나 맥도날드의 창시자를 생각해보라. 그러나 아이디어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이 발명가 정신의 사업적 두뇌가 잘 결합되어야만 백만장자를 꿈꿀 수 있다. 콜라의 제조 방법을 최초로 개발했던 약사는 이 세계적인 상품이 토대가 되는 기본 제조법을 단돈 몇 달러에 코카콜라 창업자에게 팔아넘기고 말았던 것이다. 유망한 사업 아이템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왜냐하면 내 전문 영역은 단기간에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세 번째 가능성, 즉 투자이기 때문이다. 저자는요, 투자는 과학이 아닌 예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외환, 원자재, 현물, 선물 등 모든 유가 증권에 투자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나 파리, 프랑크푸르트, 취리, 도쿄,
부에노스아이레스, 요하네스버그, 상하이를 가리지 않고 투자했다. 주식, 국채, 외환, 신발 가죽, 콩을 비롯한 모든 곡류, 섬유, 자동차 타이어, 철, 커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카카오, 위스키, 기금속에 투자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사람은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가가 오르는 곳뿐만 아니라 떨어지는 곳에도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나는 바람이 부는 대로, 경제나 정치 상황이 요구하는 대로, 호경기나 불경기에도,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 있을 때에도, 가치 상승이나 가치 절하가 있을 때에도 모든 영역에 투자를 하였으며 이렇게 잘 살아남았다. 정말이지 1924년 이후로는 단 하룻밤도 주식을 생각하지 않은 밤이 없었다. 나는 증권 투자자였고 지금도 그렇다. 언론에서는 나를 가리켜 증권시장의 거목이라고 하지만 나는 이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거목은 실수를 모르는 존재이지만 나는 분명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단지 오랫동안의 경험을 쌓은 증권 전문가일 따름이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어제가 어떠했고 오늘이 어떤지는 잘 알고 있다. 내 동료들 말에 따르면 그것은 아무나 터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나는 상당히 많이 아는 셈이다. 80여 년간의 증권시장 경험은 내게 이 한 가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투자는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라는 사실이다. 미술에서도 그렇지만 주식시장에서도 초현실주의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때로는 다리를 위로 치켜들고 머리는 아래쪽으로 향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인상파 화가들이 그림처럼 그 곡선을 뚜렷하게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투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당신은 진정 보마르세, 카사노바 혹은 발자크처럼 세계적인 문필가가 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투자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근본적으로 당신이 처한 재정적 여건이나 성격에 달려있다. 투자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나는 다음의 잠언을 들려주고 싶다. 돈이 많은 사람은 투자할 수 있다. 돈이 조금밖에 없는 사람은 투자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돈이 전혀 없는 사람은 반드시 투자해야 한다. 마지막 문장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투자를 시작하려면 항상 어느 정도의 돈은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돈이 꼭 많아야 할 필요는 없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아주 적은 금액으로도 얼마든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돈이 전혀 없다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집세를 낼 수 없다든지 혹은 노후연금조차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런 사람들은 우선 무슨 일이든 시작해서 조금이라도 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내 경우에는 주식 투자에 실패한 이후에 빚이 많아져 다시 증권 딜러 일을 해서 중개수수료나 자문수수료를 챙겨야 했다.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은 이미 자신과 자기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자녀의 교육비와 연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고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투자라는 지적 모험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의 부를 증식하기 위한 시도를 할 수 있다. 다만 주식광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 할지라도 증권거래소에서 돈을 잃는 데에는 그 한도가 없기 때문이다. 닉 리스는 그 유명한 베링스 은행을 단 며칠 만에 망하게 했으며 앙드레 시트로엥 역시 몬테카를로스의 노름판에서 자신의 자동차 회사를 통째로 날렸다. 당신이 만약 한 집안의 가장이고 당신의 수입과 재산으로 집을 마련해야 한다든지 자녀 교육에 쓸 정도만을 가지고 있다면 투기를 해서는 안 된다. 만약 돈이 장기간 쓸 일이 없을 듯 싶으면 그 돈으로 우량 주식을 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투기는 금물이다. 투자자의 두 번째 물질적 조건은 시간적 제한 없이 돈을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지금 투자해서 앞으로 3년 뒤에 집을 사고 5년 뒤에는 회사를 차릴 것이라고 장담해서는 안 된다.
증권거래소에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돈을 벌 수 있겠지만 그것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또한 주식 투자를 통해 정기적인 수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어서도 안 된다. 주식 투자에 성공할 경우에는 엄청난 이익을 얻어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실패할 경우에는 또한 엄청난 손실을 입어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어쨌든 노동을 한 대가로 버는 돈과 주식 투자를 통해 얻는 돈은 그 의미가 분명 다르다. 물질적인 조건이 충족되었더라도 투자자가 되려면 또 다른 준비가 필요하다. 즉, 주식 투자에 뛰어들려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정신적 준비 운동이 필요하다. 확실한 수익을 보장해주는 주식 시장은 세상 아무 데도 없다. 만약 그런 곳이 있으면 아무도 새벽 5시에 일어나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일하지 않을 것이다. 또 증권 심리학에 대해서도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당신은 부하 내동파인가 소심파인가 라는 글이 있습니다. 크게 보아 나는 주식 투자자를 부하 내동파와 소심파 이 두 가지로 분류한다. 소심파는 말 그대로 투자자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들은 승자에 속하며 그들이 수익을 보는 것은 결국 부하 내동파 덕분인 경우가 많다. 증권을 가지고 노름을 하는 이들은 부하 내동파에 속한다. 그러면 부하 내동파와 소심파는 어떻게 다른가? 소심파는 옛날 프로이센의 몰트케 원수가 전쟁의 승리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한 4가지 요소, 즉 포지를 가지고 있다. 포지란 돈, 생각, 인내, 그리고 행운이다. 1. 돈. 어떤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재산이 많고 적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온전한 자기 돈을 가지고 있고 부채가 없을 때 돈이 있는 것이다. 절대 빚내서 주식 투자를 하지 말 것. 2. 생각. 증시에서 지적으로 거래하는 투자자는 누구나 생각을 한다. 그 생각이 옳든 그르든 그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생각하고 난 뒤 주식 거래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믿어야 한다. 만약 충분히 생각한 끝에 어떤 전략을 세웠다면 친구나 여론, 일상생활 등에 의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의 천재적인 사고는 아무 쓸모가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몰트케의 4가지 요소에 또 하나의 요소인 신념을 추가하고 싶다. 3. 인내. 인내는 아마도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인내는 빈번한 실수를 피하게 하는 요소이다. 인내가 없는 사람은 주식시장 근처에 얼씬거리지 않는 것이 좋다. 투자에서 얻은 돈은 고통의 대가로 받은 돈, 즉 고통의 결과이다. 처음에는 항상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생각하던 것처럼 된다. 투자의 근거가 되는 진단이 맞으면, 즉 올바른 전제에서 출발한다면 투자는 성공할 것이다. 언제? 그것은 사건들, 뉴스, 트렌드 등 한마디로 기본적인 사실을 사이사이 가려버리는 가벼운 것들이 어떤가에 달려있다. 투자라는 건물의 기초가 튼튼하고 올바르면 모든 것은 시간 문제다. 대다수의 주식 투자자에게는 사이사이의 폭풍과 악천후를 견뎌낼 수 있는 인내와 주관이 모자란다. 시세가 떨어지면 그들은 즉시 심리적 혼란에 빠져 주식을 팔아치운다. 투자자가 빼기 1이 나타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충분한 인내가 없으면 다리처럼 무너지고 만다. 그 결과 마지막에 가서 자신의 논리가 맞았음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수익을 얻을 수는 없다. 4. 행운. 물론 투자자에게는 운이 따라야 한다. 전쟁, 자연재해, 정치적 혼란, 새로운 발명, 사기 등은 투자자의 판단 기초가 되었던 여러 전제 조건을 흔들어 놓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류머티즘 같은 중병에 잘 듣는 약을 생산하는 제약회사에 투자를 했다고 하자. 그런데 얼마 후 경쟁 회사가 그보다 더 좋은 약을 발명하면 그 투자자의 초기 진단은 기대와 어긋나게 된다.
비록 그의 진단은 맞았지만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경쟁사의 신약 개발로 인해 그의 진단은 무의미해진 것이다. 그러므로 소심파 투자자에게는 돈과 생각, 인내 외에도 행운이 필요하다. 이상 네 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부와 내동파 투자자가 된다. 돈이 없거나 혹은 빚이 있다면 투자자는 인내를 가질 수가 없다. 항상 그렇듯 시장이 그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나타나고 시세가 그의 예측과 다르게 변동하면 그는 바로 포지션을 바꿀 수밖에 없다. 나중에 시장이 그에게 유리하게 전개된다 해도 그때까지 인내할 여유가 없는 것이다. 생각을 하지 않으면 전략을 짤 수가 없다. 투자자에게 전략이 없는 경우에도 감정에 이끌려 다른 투자자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기 쉬우므로 인내를 가질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사면 자신도 사고 다른 사람이 팔면 자신도 판다. 인내가 없으면 돈과 생각 역시 별 도움이 안 된다. 빼기 1의 시간을 기다릴 수 없으며 생각을 실현시키기도 전에 조그마한 장애에 흔들려 손실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행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언젠가는 자신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대한, 그리고 인내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주식시장이 호재성 혹은 악재성 정보에 어느 정도 반응하는가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에 달려 있다. 증권이 소심파 투자자의 수중에 있는가 아니면 부와 내동파 투자자의 수중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증권이 부와 내동파의 수중에 있으면 특별히 좋은 소식이 있어도 증시에 크게 영향을 안 끼친다. 그러나 나쁜 소식은 바로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반면에 소심파 투자자들이 증권의 다수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 소식은 아주 좋은 결과를 낳는 대신 나쁜 소식이라 해도 별로 반응을 일으키지 못한다. 나는 전자를 과매수 시장, 후자를 과매도 시장이라고 부른다. 다음은 끝으로 투자자들을 위한 10가지 권고사항과 10가지 금기사항을 들려주었는데요. 이 말을 잘 명심하면 어느 정도의 수업료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을 위한 10가지 권고사항 1. 매입 시기라고 생각되면 어느 업종의 주식을 매입할 것인지를 결정하라. 2.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충분한 돈을 가지고 행동하라. 3. 모든 일이 생각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리고 반드시 인내하라. 4. 확신이 있으면 강하고 고집스럽게 밀어붙여라. 5. 유연하게 행동하고 자신의 생각이 잘못될 수 있음을 인정하라. 6.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면 즉시 팔아라. 7. 때때로 자신이 보유한 종목의 리스트를 보고 지금이라도 역시 샀을 것인지 검토하라. 8. 대단한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을 경우에만 사라. 9. 계속해서 예측할 수 없는 위험 역시 항상 염두에 두라. 10. 자신의 주장이 옳더라도 겸손하라. 다음은 10가지 금기사항입니다. 1. 추천 종목을 따르지 말며 비밀스런 소문에 귀 기울이지 마라. 2. 파는 사람이 왜 파는지 혹은 사는 사람이 왜 사는지를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라. 3. 손실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지 마라. 4. 지난 시세에 연연하지 마라. 5. 주식을 사놓은 뒤 언젠가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희망 속에 그 주식을 잊고 지내지 마라. 6. 시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라. 7. 어디서 수익 혹은 손실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계산하지 마라. 8. 단기 수익을 얻기 위해서 팔지 마라. 9. 정치적 성향, 즉 지지나 반대에 의해 심리적 영향을 받지 마라. 10. 이익을 보았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마라.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주식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